너 혹시라도 이 돈 탐내지 말어라. 뭐라고요? 1억 8천? 이거는 병찬이 몫이야. 그 선우 엄마 얄미운 것만 아니면 진작에 줬을 건데. 이건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그나마 말을 듣지. 그래도 지가 별 수 있겠어? 이 돈 주면 납작 엎드리겠지. 그리고 장남이 괜히 장남이니? 그만 좀 해요. 엄마한테는 아들만 자식이야? 억울하면 너도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 근데 이게 뭐 공짜로 주는 건 줄 알아? 나중에 부모 봉양할 값이야. 우리 더 늙으면 노후 책임져 주고 죽으면 제사 지내주는 게 딸이야. 아들이지. 그래요? 근데 아파서 입원해 있는 엄마 옆에 그 아들이 있어요? 아니면 며느리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유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엄마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직까지도 유 씨는 어릴 적 기억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복했던 일보다는 괴로웠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더 강렬해서 오래 남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지금 떠올려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친정엄마에 관한 것들이었죠. 지금은 유 씨도 자식들이 있고 아마 몇 년 뒤면 손주도 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친자식에게 엄마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었는지 말이죠.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에 대한 사랑은 숨쉬듯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길러보니 유 씨가 어린 시절 받았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 남동생에게 바치고도 대접을 못 받자 뒤늦게 딸을 찾는 나이든 친정엄마. 여전히 유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유 씨는 이제는 정말 끊어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때는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그리고 유 씨가 끊어내지 않더라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끊어질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었고 서록 몇 년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 씨는 친정엄마를 먼저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친정엄마의 존재를 삶에서 지워버린 채로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고 싶었죠. 유 씨는 어릴 적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친정엄마가 친할머니에게 구박을 참 많이 당했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딸 하나만 낳은 죄로 유 씨의 남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시집살이가 대단했다고 했죠. 유 씨가 태어나고 6년 뒤에 남동생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예쁨을 받았을지는 굳이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고 고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니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유 씨가 기억하는 자신의 유년 시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동생과의 차별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유 씨는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아니, 그저 찬밥 신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도 유 씨만 빼놓고 외출한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가 져도 현관문 앞에 앉아서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뿐이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크게 맞은 기억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쩔 때는 파리채로 또 어쩔 때는 손이나 발로 마구잡이로 맞기도 했습니다. 크지도 않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뿜어져 나왔으며 그걸 왜 자신의 딸에게 휘둘렀는지 지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옛날 단독주택의 낡은 철문 같은 것을 보면 속옷바람으로 쫓겨나서 한겨울에 벌벌 떨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저 집은 다 큰애를 왜 또 저렇게 쫓아낸 거야? 그러게. 안쓰러워 죽겠네. 이 추운 날에 발가락 떨어지겠어. 냅둬. 참견했다가는 곤욕 치른다. 그렇게 고약해? 평소엔 괜찮은데 지 딸한테만 왜 그러는지 몰라.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는 국민학교 고학년 때도 팬티바람으로 문 앞에 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죠. 그리고 머리가 굵어졌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가지 긁으면 순영이 저 기집애랑 같이 집에서 쫓아내 버릴 거야. 이혼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주저리 해봐. 유 씨가 14시던가 15시던가 했던 때, 유 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궁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윽박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고, 그런 어머니를 위로해 주려던 유 씨의 손은 어머니에 의해 거세게 내쳐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바람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고생은 심했을 것이었죠.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 때문에 받은 서름과 울분을 어머니는 유 씨에게 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유 씨에게 무관심했고 집구석은 징글징글하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어머니에게 꼬투리를 잡혀 종아리가 터져나가야 했습니다. 반면에 남동생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매맞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시작되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인 경험은 유 씨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나만 다르구나 생각했고 눈치 보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결국엔 바람난 남편을 끝까지 내조한 어머니의 정성이 통했는지 아버지는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유 씨에겐 가장 화목했던 시간들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유 씨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기집애가 무슨 대학이야?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줬으면 됐지. 제발요. 너 보낼 등록금이 어딨니? 가도 병찬이가 가야지. 그러면 학비는 제가 벌게요. 가게만 해주세요. 그럴 시간에 취직해서 나중에 병찬이 학비나 보태. 실제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유 씨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늘 전교 10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집을 뛰쳐나올 용기도 없는 여자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까지 젖은 빨래처럼 가족들에게 쥐어짜이며 살았습니다. 번 돈은 어머니에게로 갔고 유 씨는 최소한의 용돈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 나가서 살게요. 뭐야? 어딜 나가?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 났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기집애가 어딜 혼자 나가서 살아? 이미 다음 달부터 그쪽으로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걸 너 혼자 결정해? 부모랑 상의도 없이 말이야. 너 그럴 거면 평생 알아서 살아. 이리저리 치이며 살다가 결국엔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반항을 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이라고 했지만 사실 서울 안에 작은 방을 구해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벌어 방값 내고 어머니의 말대로 알아서 살았습니다. 그땐 외로웠어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동생 대학 가는데 누나라 내가 어쩌면 한 푼 보태겠다는 소리도 없어? 저도 빠듯해요. 혼자 쓰면 얼마나 쓴다고. 남자애가 대학도 못 가면 나중에 사람 구실 어떻게 해?
대학을 못 간 유 씨도 사람구실은 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말이 유 씨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학비를 보탰는데 그 이후론 간간히 생활비를 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아 생활이 힘들다는 어머니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씨는 늘 괴로웠습니다. 가족들이 참 싫었지만 또 외로울 때면 가족들부터 떠올리게 되는 자신이 싫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유 씨의 상처를 보듬어준 아주 착한 남자였습니다. 나 모아둔 돈도 없고 결혼 생활 잘할 자신 없어. 돈은 내가 조금 모아놨고 없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행복하게 살아보자. 청혼에도 망설이던 유 씨는 결국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만나도 꼭 별 볼 일 없는 놈을 만나냐, 너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착실한 사람이에요. 모아둔 돈도 있고요. 그런다고 서울 바닥에 집 한 채나 살 수 있냐? 집안도 별거 없다면서? 어머니의 말에 유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자신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유 씨는 지금도 남편이 당시에 자신을 구제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야. 어쩌면 자신의 팔자를 고치지 못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스스로 팔자를 꼰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보 같은 딸내미가 품에서 떠나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생활비 못 드려요. 뭐야?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으니까요. 명절이나 생신 때 말고는 생활비를 제가 보탤 순 없어요. 정말 이게 지 부모를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최서방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자리 잡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양가에 모두 안 드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너 가진 것도 없는 놈한테 시집 갈 때부터 알아봤다.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 정도 줄 능력도 안 되는 놈하고 살아? 애 들어서기 전에 얼른 갈라서라. 그러면서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천하의 나쁜 년이라며 욕설을 내뱉던 친정엄마. 유 씨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해오던 생각이었지만 실행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 씨도 내 편이 생겼습니다. 저 잘 살 거예요. 엄마 아빠도 부디 잘 지내세요. 뭐? 잘 지내라고? 이제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다시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수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동생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통화는 30초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 씨가 40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쯤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렸고 지난 날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누나 힘들었던 거 그땐 어려서 철이 없어서 잘 몰랐어. 그 말에 유 씨는 심란했습니다. 남동생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0여 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당신 많이 괴로웠잖아. 당신이 가족들을 만나러 가든 아니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남편의 그 말에 다시 한번 친정엄마를 만나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6살, 7살이었는데 자식들을 키워보니 어머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도 얼마나 미숙한 존재였는지 알게 됐고, 엄마란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가 참 어렵구나 생각하면 연민의 감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는 안 됐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려 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의 연락을 기점으로 친정엄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 씨가 조금 마음을 여니 친정엄마는 유 씨를 찾아왔습니다. 비록 10년이 지나 친정엄마는 좀 더 나이 들었고 그전과 같은 표독스러움은 가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나가볼 테니까 편히 계세요. 어디 나가나 보지? 아, 예.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내가 애들 잘 봐주고 있을게. 유 씨의 남편에게 능청스럽게 말하는 친정엄마를 보니 고개가 가로저어졌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남편을 만난 것은 몇 번 되질 않는데 그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 그거 하나는 잘했다. 친정엄마의 칭찬 아닌 칭찬에 쓴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상처받은 40살의 유 씨. 그런 유 씨에게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 맞벌이 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키워? 유치원 가고 야근하면 가끔 주변에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러지 말고 내가 봐줄게. 병찬이네 애기 좀 봐주려고 했더니만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죽어도 싫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며느리 흉을 보는 친정엄마를 보자 마음에 돌을 얹은 듯 했습니다. 장모님이 적적하다 그러셨다면서. 차라리 부탁드리고 용돈을 챙겨드리면 어떨까? 그럼 우리도 좋지 않을까? 순한 남편은 몰라서 한 소리였겠지만 친정엄마를 잘 아는 유 씨가 말렸어야 했습니다. 야야, 남자애 둘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난 너희들 키울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다. 애들이 많이 뛰어다니니까요. 너는 진짜 엄마 잘 만난 줄 알아? 이렇게 손주 봐주면서 돈도 쥐꼬리만큼 받는 건 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에 인상이 쓰였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역할을 자처하며 희생하고 있다는 듯한 말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에 대해 어찌나 훈수를 두던지 누가 들으면 세상 둘도 없이 좋은 엄마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유 씨가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친정엄마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뭐라도 입에 넣어줘야 얌전해. 너 안 쓰는 카드 있으면 좀 줘봐라. 슈퍼 갈 때 쓰게. 그러면서 유 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신나게 긁고 다녔습니다. 이제 애들 안 봐주셔도 돼요. 왜? 잘 보고 있는데. 얘들 안 보면 나는 심심해서 어쩌냐? 그날 이후로 유 씨는 엄마를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삐진 친정엄마도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 씨에게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자 먼저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와중에 엄마란 사람이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유 씨는 부모님에게 기본만 하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친정엄마 마음대로 유 씨를 휘두를 수 없었고 학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편도 있었고 말이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후회할까봐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유 씨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지만 그래도 엄마는 미워도 내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엄마란 자식에게 우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유 씨에겐 아주 지난 빛바랜 일이지만 말이죠. 어머니는 유 씨와 있다가도 아들 전화를 받으면 벌떡 일어나 갔습니다. 여전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유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돈 좀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돈이요? 무슨 돈이요? 사정이 좀 있는데 내가 돈이 어디서 나? 저도 없어요. 유 씨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한테라도 좀 물어봐. 급해서 그래.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무척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처럼 소리치거나 더는 설득하려 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 씨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마음은 없지만 사정이 무엇인지조차 물어보지 않았으니 말이죠. 남편과 열심히 모은 돈은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친정어머니에게 곁을 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영이 네가 좀 해줘. 병찬이한테 전화하면 선우 엄마가 난리부르스를 춘다.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 걸 네가 봤어야 해. 어머니는 갑작스레 입원하는 바람에 짐을 제대로 못 챙겨왔다며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끼니를 챙겨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안 빌려줘도 그건 해줄 수 있지? 유 씨는 그 말에 한숨을 쉬며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가 드실 반찬도 몇 가지 챙겨갔습니다. 냉장고에 둘 테니까 챙겨 드세요. 그래. 그리고 빈 반찬통을 찾으려고 찬장을 뒤지는데 선반 깊숙한 곳에서 웬 딱딱한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자 통장이 보였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자 눈앞에 보이는 금액에 한참을 일십백 천만하며 세보아야 했습니다.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급하다던 어머니가 어디서 빌리기라도 했나 싶었지만 최근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챙겨 병원으로 간 유 씨가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걸 왜 들춰봐? 내가 못 볼 거라도 본 거예요? 그러자 입을 꼭 닫더니 유 씨의 추궁하는 눈빛에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네 친할머니 돌아가셨잖냐? 그때 아버지 앞으로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뒤에도 꾸준히 조금씩 모아서 1억 8천을 만들어 놨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 씨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너 혹시라도 이 돈 탐내지 말어라. 뭐라고요? 이거는 병찬이 몫이야. 그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 선우 엄마 얄미운 것만 아니면 진작에 줬을 건데 이건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그나마 말을 듣지. 하지만 결국엔 모두 남동생의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욕심낸 적도 없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들 타령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 장남이 어쩌고 하면서 끝까지 유 씨를 경계했습니다. 그만 좀 해요. 엄마한테는 아들만 자식이야?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기가 찼습니다. 억울하면 너도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 근데 이게 뭐 공짜로 주는 건 줄 알아? 나중에 부모 봉양할 값이야. 우리 더 늙으면 노후 책임져 주고 죽으면 제사 지내주는 게 딸이야. 아들이지. 그래요? 근데 아파서 입원해 있는 엄마 옆에 그 아들이 있어요? 아니면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자 말문이 막히는지 유 씨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유 씨는 속이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부모 재산 아들에게 주겠다고 한다고 해도 섭섭할 텐데 당장 얼마 전에 돈이 없다며 빌려달라고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쭉 힘들다며 유 씨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정작 엄마란 사람은 한 푼 두 푼 아껴서 아들한테 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친엄마가 맞나 의심이 갔습니다. 유 씨는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거의 15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죠. 그리고 1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7세까지 살고 주무시다 가셨다는데 유 씨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과분한 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거진 20년 만에 친정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늙어서 이제는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 씨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장례가 끝나고 유 씨에게 연락해 밖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묻더니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재산도 거의 남동생에게 증여를 해버린 듯 했고 몇 년 전 아파트를 팔아 아버지와 작은 집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액은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병찬이 그놈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돈을 많이 가져갔어. 아, 그랬으면 늙은 부모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그놈은 선우 엄마 무서워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 소리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막막하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나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있는 줄 아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지 아파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혼자 남은 엄마를 모셔간다고를 안 하냐. 실제로 남동생은 장례가 끝난 뒤에 쌩안이 가버렸고 어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서로 등 지고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화목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딸이라고 자신을 찾는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80이 넘어서야 자신이 자식으로 보이나 싶어서 증오스러웠고 한편으론 안쓰러운 감정도 한 조각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희 집에 좀 가자. 저희 집엔 왜요? 같이 살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나 구경 좀 하려고 그러지. 우리 딸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유 씨와 함께 살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그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깨는 건 죽어도 싫었고 유 씨 스스로도 어머니와 한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책임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사위에게 물었는지 어쨌는지 어느 날 보니 유 씨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왜 당신한테 연락을 해? 편찮으시대. 손가락을 다치셨나 봐.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러자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남이랑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처남한테 갑자기 일이 생겼나 봐.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 여보, 병원에만 모셔다 드릴게. 그래도 혼자 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지 마. 진짜? 이번 한 번만이야.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직접 연락하셨는데 장모님한테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해. 그리고 편찮으시대잖아. 그걸 알고는 유 씨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갈게.
당신은 바쁘잖아. 내가 낫지. 유 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해서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유 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도 받고 링거도 맞아서 병원비가 10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건 유 씨의 남편이 지불을 했고 병원에서 나와서 함께 밥도 먹었다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주에도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데려다 달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 아니, 죄송하지만 힘들다고 했지. 나 다음 주에 출장 가잖아. 출장 아니었으면 갔고? 유 씨는 괜히 자신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최서방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이제 왜 왜 최서방을 부려먹어요? 내가 뭘 부려먹어? 장모가 사위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장모가 사위를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저녁에 남편이 장모님 괜찮은지 연락해 보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좀 괜찮으세요? 저녁은 드셨고요. 그러자 휴대폰 너머로 노인네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이 중얼거리던 것이 언제였냐 싶었습니다. 옛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까 맞은 링거가 잘못된 것 같다며 이상한 주사를 맞게 했다고 사위를 탓했습니다. 유 씨는 옆에서 기가 막혀서 서 있었고 남편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주사라뇨.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랑 영양제라고 했어요. 그러자 내 아들 같았으면 이런 주사는 못 맞게 했을 거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유 씨가 서운하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사위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 씨가 전화를 뺏어와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하루 종일 사위가 뭘 잘못했고 뭘 서운하게 했는지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시간 내고 고생해서 병원 데리고 가준 사람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그러자 시끄럽게 울리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엄마 잘난 아들한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상한 주사인지 뭔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기운이면 충분히 혼자서 다닐 수도 있겠네요.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괜히 애먼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요. 그러자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 있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여지껏 키워줬더니 이렇게 불효를 하냐면서 늙으면 죽어야지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했습니다.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죽도록 후회가 됐습니다. 유 씨는 더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의 휴대폰에서 어머니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내 자리는 스스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유 씨가 어려서부터 늘 저자세를 취하니 다른 가족들은 항상 유 씨에게 고자세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것도 가족의 영향이었습니다. 늘 주눅들게 하고 사랑을 갈구하게 했던 무정한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유 씨도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가족들이 만들어주는 튼튼한 울타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바꾸게 만들어준 남편에게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연락을 끊으니 얼마 뒤에 어머니가 남편에게 또 전화를 해서 심한 욕설을 내뱉은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단당하니 다른 전화까지 써가며 말이죠.
정말이지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싶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80이 넘어도 그대로일까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유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부모도 시험 같은 걸 봐야 할까 봐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면 죄 없이 태어난 자식들이 너무 불행하잖아. 그리고 유 씨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던 최서방 있죠? 최서방 때문에 내가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두고두고 최서방한테 감사하며 사세요. 엄마 죗값을 그나마 덜어준 사람이니까.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아주 오랫동안 써오던 전화번호를 이제서야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한 가닥 남았던 인연의 끈이 끊어졌죠. 평생 부모 때문에 가슴에 바위를 얹고 살았는데 60이 다 되어서야 드디어 친정엄마와 분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 연락 않고 살았을 땐 늘 마음이 불편하더니 지금은 가슴이 뻥하고 뚫린 듯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았던 어리석었던 시절이 후회가 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더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이 있으니 부모의 사랑도 부모에 대한 걱정도 유 씨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어머니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제서야 갇혀있던 스스로에게 자유를 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애들 주말에 놀러 온대. 같이 근사한 데 가서 밥 먹자. 엄청 좋지? 지훈이는 여자친구도 데리고 온다던데. 어머, 정말? 더 좋지? 유 씨와 남편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연을 맺을 땐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는데 끊는 것만큼은 유 씨의 의지대로 했습니다. 유 씨의 삶은 지금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